자, 안녕하십니까. 다중취미생활 가이드의 대성입니다. 오늘은 알로카시아 과습 왔을 때 살리는 법 알려드리고자 집에 그 알로카시아 4개 정도 과습이 왔었고 잎이 전부 녹아서 다시 살려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가 살릴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안 찍고 있다가 이번에 좀 알려드리고자 한번 알로카시아 과습 온 거 이거 어렵게 얻어가지고 왔습니다. 다른 거 사면서 요거 서비스로 저 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4개나 살렸으니까 얘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흙은 건조하게 꺾어 놓으셨네. 와, 뿌리. 뿌리 왜 이렇게 되지? 네, 뿌리 털어내고. 뿌리 다 말라서 죽었어요. 아마 과수 보니까 이렇게 바꿔서 건조하게 심으신 것 같은데 말라 죽었습니다. 만져보고 튼튼한데요? 모스는 부드러운 칫솔로 깨끗하게 제거해주고, 껍질들도 좀 제거해주고, 이렇게 수돗물 받아서 깨끗하게 씻어서 균을 제거한 상태에서 이렇게 꽂아 주시면 끝입니다. 요거 이제 한 4일에서 5일 정도면 괜찮아질 거예요. 여기 좀 그렇게 많이 밟지 않는 곳에다가 한 1000루멘에서 1000룩스에서 한 2000룩스 정도 되는 빛 안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한 하루에 한 번씩 물을 갈아 주셔야 돼요. 또 이 안에 들어있던 현기성 세균이 뿌리 쪽에 이렇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갈아줌으로 해서 숫자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담가 놓으면 이제 살아날 겁니다. 짠짜잔짠. 알로카시아 실버 드래곤 과수 봤던 거고요. 이렇게 살아났죠. 보시면 잎 노랗게 변한 건 결국 하엽져서 떨어질 거예요. 다시 초록으로 변하진 않습니다. 뿌리 쪽도 보시면 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죠. 뿌리 쪽 생장점이 다시 자라나고 이렇게 자라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마철이라 지금 심으면 좀 습도도 높고 해도 잘 안 뜨니까 광합성 하지 못해서 이것도 또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장마철 끝나고 얘는 좀 심어주도록 하고요. 자,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과수본 식물을 발견을 하고, 일단 발견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 잎이 노랗게 변하면 과수본 거예요. 특히나 장마철 이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으면 이 잎으로도 습도를 빨아먹거든요. 물을. 그러면 물을 줬을 때 뿌리로 빨아야 되는데 습도가 너무 높으면 잎으로 빨아요. 그래서 이게 수분 증발이 안 된다는 거. 근데 뿌리나 지상부하고 지하부, 그러니까 잎과 뿌리가 적절하게 이렇게 딱 맞고 분 크기도 맞고 그러면 이게 뿌리가 잘 빨아들여서 생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뿌리가 너무 적다거나 뿌리가 분에 꽉 차 있다거나 이랬을 때 과습이 오거든요. 그럼 잎이 노랗게 변하고 신호를 보내게 되죠.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경우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하엽이 졌을 경우, 그 다음에 이렇게 과습이 왔을 경우, 이게 세 가지인데
잎 끝에서부터 이렇게 타고 들어간다. 그리고 이 잎이 말라서 들어간다 그러면 거의 이제 하엽이 지는 거고요. 잎 전체가 노랗게 변한다. 그리고 만져봤을 때 이렇게 흐물흐물하다. 이거 만졌는데 잎이 뚝 떨어진다. 거의 과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거의 한 그 식물을 죽이는 한 70% 정도가 과습이라고 하니까 뭐 잎 노랗게 됐다 그러면 한번 열어보시는 게 좋겠죠. 화분 꺼내서 뿌리를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세라믹스에 꼽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난석에다 꼽아서 이렇게 반수경으로 키우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면 과산화탄소나 락스 희석한 물로 담가서 이렇게 그럴 경우는 이제 현기성 미생물을 완전히 이제 죽이는 거겠죠. 죽이는데 중요한 건 세포도 같이 죽을 수가 있어요. 뿌리가 상처가 나고 그러면 잘못해서 세포가 죽으면 좀 위험할 수 있고, 우리도 상처 부위에 이렇게 그 소독제 같은 거 바르면 이게 엄청 따끔따끔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포가 이제 터지면서 죽어서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잠깐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오래 담가 놓으면 세포가 파괴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건 좀 전문적으로 일정한 시간과 그 용량을 알고 사용하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저 같은 초보는 그냥 식물을 수돗물에 세척하는 게 현기성 세균을 줄여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식물 내부의 화분에는 현기성 미생물과 호기성 미생물, 이게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미생물과 산소를 싫어하는 과습 상태에서 발생되는 현기성 미생물, 유해균과 유익균, 식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겠죠. 근데 유해균 같은 경우도 그 보통 물이 없고 건조한 상태에서도 몇 개는 살아있거든요. 몇 개는 살아있고 호기성 호기성 미생물이 이렇게 분량을 많이 찾아오고 있다가 이렇게 물을 주면 현기성 미생물이 이렇게 더 증가하게 되죠. 처음에는 한 개 있다가 그 다음에 두 개, 2의 배수로 늘어나거든요. 2, 4, 8, 16, 32, 64, 128 뭐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다 보면 12시간 지나면 30억 개까지 증가한다고요. 인간의 그 신체 내에도 요 얘기 넘어가고, 아무튼 인간의 신체 내에도 미생물이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거 넘어가고, 아무튼 그래도 미생물이 또 식물에 주는 영향도 있거든요. 미량원소 한 20가지 정도를 분해하고 식물이 성장할 수 있게 흡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데, 현기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식물의 뿌리 식이섬유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를 녹여서 분해시켜서 이제 자기를 먹이로 삼고 이걸 증식시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식물이 죽게 되는 거죠. 이걸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12시간 정도 지나서 물 줬는데 12시간 지나서 이렇게 노랗게 변했다. 그러면 과습이 온 겁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현기성 미생물을 줄이는 방법 이렇게 물꽂이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열어봤을 때 뿌리는 꽉 차 있고 이렇게 봤는데 뿌리가 멀쩡하다. 그러면 여기 화분보다 조금 더 큰 거에다가 건조한 흙을 담고 그 뿌리를 자르거나 털지 마시고 그대로 옮겨 심어서 건조한 흙에 담가 주시면 그 안에 있던 수분들이 밖으로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또 공극이 유지되고 다시 호기성 세균들이 늘어나겠죠. 현기성 세균은 줄어들게 되고요. 다른 경우 또 분갈이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뿌리가 작다, 과습이 왔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걸 다시 뽑아내고 뿌리가 멀쩡한 상태여야 됩니다. 뿌리가 멀쩡한데 그거를 이제 흙을 털어서 건조한 흙하고 반반 섞어주고 그걸 다시 화분에다 채워주시면 다시 살아나거든요. 제가 한 4개 정도 테스트를 통해서 요번이 5번째인데, 5번째도 아무튼 현기성 세균만, 현기성 미생물만 줄여주시면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 그러니까 열대우림 같은 경우도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애들 안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물이 계속 비가 월에 한 200mm에서 300mm 정도 내리거든요. 1년 강수량이 한 2000에서 3000mm 정도, 우리나라의 한 2배 정도
우리나라 남부 지방이 한 1700mm 정도, 저 위에 중부 지방이 한 1500mm 정도 내려요. 연간 강수량이. 아무튼 야외에서 그 열대 지방에서 크는 식물 같은 경우도 미생물이 자라나긴 자라나겠지만, 그 물이, 비가 계속 내리면서 배수가 좋은 흙, 부엽토하고 껍질, 나무 가지 막 이런 게 막 섞여 있어서 물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미생물도 같이 쓸려 내려갔을 거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생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박테리아나 미생물들, 이런 게, 세균들, 이런 게 많이 증가하게 되죠. 그 여름철에 음식물 놔뒀는데 하루 저녁 지나고 봤더니 상해 있는 경우, 봄, 가을, 겨울은 괜찮습니다. 이때는 잘 안 상하거든요. 식물도 마찬가지로 봄, 가을, 겨울에는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지 않는데, 여름에 고온 다습한 환경, 또 광합성이 안 되는 비 오는 장마철, 그리고 습도가 높아서 이게 증산작용이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분해 수분이 많이 차서 녹아서 죽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아무튼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살릴 수가 있는데, 세라믹스 같은 경우는 그 흙 내부에 이렇게 기공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 사이사이에 이제 미생물이 들어가서 숨어서 이렇게 증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죽이지 못했을 경우, 그럼 그걸 다시 뽑아서 다시 세척하고 새로운 흙에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물꽂이 하셔라. 물꽂이 하시는 게 가장 좋고, 하루에 한 번씩 물 갈아주고, 나중에 한 뿌리가 좀 자랐다 싶으면 이것도 이제 장마철 지나면 흙으로 좀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어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이렇게 현기성 미생물만 줄여주시면 충분히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몸통까지 안 무르고 잔뿌리만 먼저 이렇게 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이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자료들도 좀 찾아보고, 식물의 뿌리는 구성이 세포벽, 그 다음에 체관, 수관, 이런 식으로 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게 안쪽에 있고, 세포벽에서 일단 한번 필터링을 한답니다. 양분하고 수분을 필터링하고, 여기서 이제 현기성 세균이나 미생물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여기 항체를 만들고 이렇게 방어를 하게 되는데, 이게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아마도 이게 방어하지 못하고 1차 방어선이 무너지겠죠. 1차 방어선이 무너지고 안으로 침투하게 되고, 침투하면 2차 방어선, 잔뿌리들, 우리 몸통에서 나온 잔뿌리들을 이 식물 자체가 이렇게 막아서 아예 뿌리를 포기하고 양분과 수분을 흡수를 포기하게 되니까 잎이 노랗게 변하면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이 상태가 이제 잘 넘어가서 이게 완전히 건조하게 되면 다시 뿌리가 나오겠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요걸 빠르게 캐치해서 그냥 흙을 갈아주거나 아니면 물꽂이에서 이렇게 잔뿌리 무른 게 있으면 이렇게 제거해서 이렇게 물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시면 살릴 수 있다는 거. 뭐 다른 좋은 방법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놀라운 생명의 신비 2차 방어선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빠르게 체크해서 살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물론 제 생각이에요. 완벽하게 과학적이진 않습니다.